자,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원장님 오늘은요 비만과 척추 질환의 관계를 저희가 좀 알아본다라고 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만이 세계보건기구 WTO가 질병으로 규정할 만큼 아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요. 2022년도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총 32.5%의 성인 남녀들이 비만으로 나왔고요. 네. 이건 2021년도보다 0.3%포인트가 더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에 성인 남성의 30세 남성의 51.4%, 그러면 2명 중에 1명 이상이 비만이었다는 이런 사실들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비만이 훨씬 더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만 자체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은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더 이상 낫기 힘든 질병을 얘기를 하는데 비만 자체가 그런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비만이 정말 고약하고 그리고 비만이 정말 힘든 이유는 모든 다른 질환들의 게이트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비만의 상황에서는 뭐 내당능 장애로 우리가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으로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부분들로 갈 수도 있고 척추나 관절 쪽으로도 직접적인 부하를 많이 받겠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척추 쪽으로도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만은 정말 전염병보다 나쁜 질환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드시는 것들 잘 드시잖아요. 네. 많이 먹는데 또 움직이는 건 덜 움직이게 되거든요.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질량 보전의 법칙에 따라서 인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아웃풋, 나가는 것들에 비해서 많게 되면 살이 찌게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네?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비만의 원인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인풋, 들어오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열량의 음식들 그리고 고지방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어떤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드시냐라고 하는 이런 식이 패턴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나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운동이나 활동량이 적어지게 되면 그만큼 소모하는 약이 적어지게 되겠죠. 뭐 평소 때 운동이란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도 뭐 이동 수단을 이용하시는.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싱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뭐 진짜 조그마한 거리를 갈 때도 걷는 것들보다는 이동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
방송 보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요, 약간.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소모량이 적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수면 습관도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인체가 11시부터 한 1시에서 2시까지가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비만 세포를 없애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 그만큼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타로는 우리가 유전적인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부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질환들이 있을 때 내분비에 교란이 생기면서 또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외인성의 요인들 중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이런 쿠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비만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것들 중에 나는 아무래도 적게 먹고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게 많고 그다음에 나가는 게 적으면 이 부분들이 살이 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고민 한 번쯤은 안 해보신 분들이 절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운동이 좋다더라 아니면 이런 시기가 좋다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쭉 해보면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또 금방 살이 차오르죠.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기전에 고장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한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랑 비만의 유병률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라는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명한 지질가설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열량과 고지방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행이 되더라라는 가설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의학계에선 정론으로 거의 5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고지방과 고열량식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의 영양학회에서는 콜레스테롤 제한식이라는 부분들을 아예 광고 조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인 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대사 시스템 자체에 뭔가 프로그램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고열량과 고지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네.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게 노폐물로 배출되는 과정들을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과정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부종과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겠죠. 이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것들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최근의 연구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트렌드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이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향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리해보면 개개인만의 특성에 맞춘 그 체질 개선이 있지 않으면 비만 치료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비만이 이제 왜 생기는지 그 원인도 좀 짚어주셨고요. 이런 비만이 이제 뭐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듯이 비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만이 부르는 질환들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비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내과적인 질환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혈당이 이어지게 되면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럼 다시 또 비만으로 이어지고 췌장이 혹사당하니까 결국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혈관 쪽도 문제가 생겨요. 지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혈관의 또 저항성이 증가가 되면 또 올 수가 있는 게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중풍이라고 하죠. 네.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과잉 부분들이 지방이 간에 침착이 되면 이게 지방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방간은 대부분의 간 경변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간 경변,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간 경변은 거의 대부분이 간암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근골격계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일단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부하를 받는 데가 어딜까요? 무릎이죠. 네, 우리 무릎은 내 몸무게의 한 70%를 왼쪽, 오른쪽이 각각 35, 35씩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무릎에 직접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점점 닳아서 없어질 확률도 높아지고, 자, 무릎 밑에는 또 발목이 있죠. 발목을 삐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아무래도 발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는 잘 걷던 길들도 돌뿌리 같은 것들에 잘 넘어가는 부분들을 한 번씩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골격계에 있어서 비만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척추 쪽이랑 관절 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만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게 척추 자체에 하중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체형 변화입니다. 내 체형이 살이 찌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살이 찌는 것도 경향성이 있죠. 복부 쪽으로만 찌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하체 쪽으로만 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체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척추 관절들이 틀어지게 되겠죠. 척추 관절이 틀어지면 부하가 걸리고 부하가 걸린 부분들에 디스크가 튀어나갈 확률도 높아지고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점점 짓누르는 힘들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더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비만이 나타나면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음 네. 그림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척추 쪽의 변형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복부 비만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인체의 척추가 뒤쪽에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대부분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지방이 복부에 침착이 되고 그 지방이 침착된 부분들에서 복근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근육은 안쪽에 지방이 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좀 소위 마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고기에 비유를 하자면 네. 근육 내에 지방 침착이 생기게 되면 그 근육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약해지면서 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뻣뻣하게 나갈 거예요. 뻣뻣하게 단축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축되면서 통증을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허리 뒤쪽이 눌리게 되고 허리 뒤쪽이 눌린 부분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막아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디스크를 뒤쪽에서 누르니까 튀어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확률도 높아지고 협착의 문제도 높아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체중이 한 1kg이 증가를 하면 네. 우리 허리에는 한 4kg의 부하가 더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4kg이라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4kg이 사실상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이때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허리를 굽혀서 뭐 물건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양반다리로 앉아 있을 때는 최대 한 12배 정도까지의 하중이 더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을 다스려야 척추 질환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이제 비만과 척추 질환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비만을 잘 잡아서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척추에 부담을 주는 비만,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이 그림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자세가 좀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복부 비만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네. 부분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 편의 그림이 정상적인 상황들, 네. 그리고 오른쪽 편의 그림이 복부가 뭔가 지방이 침착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식의 반응을 일으키냐면, 자, 옆에서 봤을 때 귀, 그리고 어깨, 견봉,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야만 우리 몸의 체중이 잘 지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중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복부에 지방이 침착이 되고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걸 골반의 전방 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골반의 전방 경사가 생기면 뒤쪽에 있는 기립근들은 훨씬 더 뻣뻣해지면서, 자, 이때 환자분들이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래 서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데서 한 2~3시간 정도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허리가 빨리 피곤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 환자분들 중에서는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저린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신경을 조금 더 누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여성분들이 힐 신으면 이제 저런 자세가 또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죠, 원장님? 갑자기 바른 자세를 네. 취하게 되네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고 좋지 않은 자세에서부터 이제 척추 질환이 또 생겨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었고요. 허리 외에 또 어느 부분에도 변형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우리 몸은 어떤 한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보상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다른 네. 부분들을 반대로 틀어서 이 부분들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허리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골반이 있게 되겠죠. 네. 자, 이 골반의 위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천골이 있고 그 옆에 장골이라는 이 뼈들이 총 3가지가 골반의 위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골반이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 혹시 그 짝다리 짚는다라는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네. 대부분 한쪽 다리를 지탱을 하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많죠. 자, 보통 힘이 가해지는 쪽이 척추가 후방으로 돌아가고 반대쪽은 앞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변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측에 변이가 나타나고 평형 감각이 틀려지게 되면 디스크의 하중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되겠죠. 이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대퇴골이라고 하는 고관절이 있습니다. 이 고관절의 변이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자, 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들백 또는 말안장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 그다음에 안쪽이 뭔가 허벅지 쪽으로 쑥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말안장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들 중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엉덩이 쪽에 살이 찌면서 그다음에 허벅지 쪽에 살이 붙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내가 골반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 그다음에 허벅지 위쪽에 살이 붙어서 뭔가 뭐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바지를 입을 때 옷의 맵시가 예전만큼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비만으로 가면서 지방 침착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말안장 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퇴골이 전면을 향해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근데 엉덩이 쪽에서 뒤에서 잡아주는 둥근 엉덩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이 근육들이 쭉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관절에 있는 뼈들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골반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비만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체지방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말안장 변형 그리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 허벅지가 더 두꺼워 보이는 이런 식의 심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X다리랑 O다리라는 무릎의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제일 좌측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다리라고 표현을 하죠.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X자형 다리라고 해서 외반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점선들이 중력축에 대해서 내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퇴골이랑 그다음에 무릎 밑에 있는 종아리 뼈랑 일직선의 이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할 때, 동작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고관절이 앞쪽으로 돌아가고 X자형의 다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릎 바깥쪽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발목도 안짱다리를 걷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삐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TV 보시는 분들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고 내 다리가 X자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평소 때 발목을 좀 자주 삔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의 변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행의 엉덩이 근육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단단해지고 내전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안쪽의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무릎이 점점 벌어지면서 무릎 내치기 부딪히게 되겠죠. 사실은 이 오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발목도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뒤뚱뒤뚱 걷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에 있어서 위에 있는 척추부터 그다음에 골반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 발목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만의 역할입니다. 네. 어디 하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다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다리, X다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절염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오다리로 진행을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랑 그다음에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점점 닳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보통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 정도에서 좀 나타나는 경향성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체중이 많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 부분들이 살이 붙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가 무릎에 이제 반장슬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귀에서 그다음에 발목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거. 왼쪽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앞으로 꺾여 있어요. 휘어져 있는 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얘를 반장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가 아까 밀려 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복직근이 약해지고 복부에 있는 내장들이 복근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천천히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둔근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두툼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자, 보행을 할 때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허벅지에 살이 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 몸에서 지금 보상 기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많이 뻣뻣해지면 종아리 쪽의 근육들도 X자형 모양으로 서로 보상 기전으로 다시 또 아리백인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허벅지 앞쪽이랑 종아리 쪽에 근육들이 많이 두터워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릎이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180도 이상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앞쪽으로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자, 이렇게 되면 특징적인 자세가 우리가 뒤뚱뒤뚱 걷는, 오리걸음을 걷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부르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비만과 척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힘겹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자,
자, 디스크 때문에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일단 디스크가 있으시다면 운동하기도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디스크에 대한 처치랑 그다음에 체중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분한테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답은 사실은 간단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면 디스크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고강도의 운동들이 필요하거든요. 최대 심박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가 심박수예요. 네. 보통 이 심박수까지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도의 몸에다 신호를 줘야만 내 몸이 이제 뭔가 운동을 제대로 하려나 보다, 활동을 하려나 보다, 내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호가 걸리고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데 대부분 저는 뭐 한 2시간 정도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고강도의 운동이 한 번 이상은 하루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하시는데 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화.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뭘 해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내는 지금 내 나이로는 77요. 네, 77세시고요. 지금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가지고 계신 증상을 최우성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해줍니까? 네, 말씀해 예, 주세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네네. 아침에 자고 나면은 영 꼼짝을 못 하겠고, 허리가 그래갖고 이제 이리 좀 걸어 다니면 좀 낫고, 지금 이제 띠를 안 매면 영 그것도 못 하겠고. 허리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허리띠를 그쵸. 매고 다닌다, 지금 예. 이래. 그래갖고, 좀, 병원에 가니까 시술을 하라 해서 안 하고 와비고. 네네. 지금 이래 허리가 이리 아픈데 무엇을 우째해야 좀. 아이고야. 네. 어머님 좋고 지금. 싶어서 오늘 내가 텔레비 보고. 네네. 지금 이리 전화로 걸었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님 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많이 불편하시고 예, 그다음에 아침에 활동을 하고 일어나면 나면 그래 조금 안 좋아요. 나아지는 거죠? 예. 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예. 척추에 뭔가 퇴행성의 병변들이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도 허리 쪽이랑 다리 쪽이랑 이런 부분들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특징적인 증상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허리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복대라고 얘기를 하죠. 복대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많이 걸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허리에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고 허리에 힘이 약해져 있고 연세가 이 정도고 증상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힘들고 활동을 조금 하고 나면 약간 나아진다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협착증에 눌린 신경들을 선생님이 시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지금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서 일단 상태부터 먼저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선생님의 판단 하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치료가 있거든요. 이 약침을 놓고 신경이 지금 닫혀 있는 부분들을 좀 회복을 시켜주고 염증을 좀 줄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야 될 거는 어머님이 지금 몸이 아무래도 많이 약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대를 하지 않으면 복대라는 게 결국 내 몸에 뭔가 지탱을 하나 해주는 근육을 하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들을 처방을 받으셔서 얘를 하루에 한 2번에서 뭐 많게는 한 3번 정도까지 그렇게 복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척추 건강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척추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만부터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방 쪽에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총 4가지의 단계로 네. 나눠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일단 몸 상태 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을 체질이라고 하고 이 체질을 개선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때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들이 몸 안에 있는 독소 그리고 노폐물 이런 부분들을 빼내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죠. 네. 자, 두 번째는 본격적인 이제 체중 감량기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한약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법들을 사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집중해서 감량을 하게 되고 이때 척추나 관절 쪽에 걸리는 부하들은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아까 어머님께서 제가 뭐 전화 주셨을 때 설명했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뭐 신경근 회복술이나 아니면 다른 약침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단 목표치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때 또 주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치료들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나 아니면 관절들에 걸리는 부하도 줄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 신진대사,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요를 방지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환자분들한테 어떤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드리고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비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사실 살이 찌는 건 참 쉬운데 이게 빼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또 빼기도 어렵지만 뺀 상태를 또 그대로 유지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인데요. 환자분들 중에 주변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당장 한 2주 뒤에 친구 결혼식인데 네, 내가 바짝 네. 살을 빼가지고 2주 멋진 동안, 모습을 예. 네,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극단적인 시기들 이제 거의 절식으로 가죠. 굶거나 아니면 굶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주사나 뭐 약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살이 빠지는 경우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요요가 오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편법이 들어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시 또 살이 붙거나 우리 인체는 정말 신기한 게 뭔가 살을 한번 빼고 나면 리바운딩이라고 해서 네. 오히려 살 빼기보다 살이 더 찌는 이런 멋져요. 경우들이 예. 생기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유지를 한다는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3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의 체질에 맞게 되는 그 한약들을 처방을 해서 체질을 개선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약침 요법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약침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
대부분 국소 비만에 효과적인 게 약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부 아니면 팔뚝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기만의 핸디캡,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뭔가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빼주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추나요법은 결국 내 척추와 관절의 제 위치를 만들어줌으로써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우리가 이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자세가 꼿꼿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쭉 펴지게 되면 자기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내 몸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어딘가 틀어져 있으면 막히게 돼요. 네. 우리 몸의 순환계는 혈관, 그다음에 림프, 그다음에 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막힌 부분들은 노폐물이 나가지 못하고 이게 결국 체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추나를 통해서 이런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게 됨으로써 신진대사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붓기도 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비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살펴보고 있고요.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비만과 척추질환 상관관계 궁금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생기신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픈데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살이 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때 살이 네. 예전보다 확 찌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인가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서 우리 여성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죠.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맞아요. 신체적으로도 네.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가 에스트로겐이죠. 갱년기가 오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의 대체하는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복부 쪽에 지방이 침착돼서 희한하게 배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체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일단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허리 쪽에 뭔가 필요한 검사나 진단부터 하고 나서 허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동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강도 운동도 좋고 그다음에 허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코어 근육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바로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도와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갱년기 조금 더 건강하게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비만을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한방치료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한약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약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이게 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체질에 맞춰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복부 비만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죠.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태음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식탐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소화력도 정말 왕성하고 상대적으로 근데 움직이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질 중에서도 비만으로 이어지기 정말 쉬운 체질입니다. 그만큼 또 성인병의 위험도 정말 높은 사람들이고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은 태음인들은 결국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음 조이탕이라든지 아니면 열다한소탕 같은 통비탕 같은 이런 약들을 통해서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변에 되게 많죠. 하체 비만만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체는 정말 날씬하고 말랐는데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되게 두터워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소음인에서 정말 많이 관찰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하고 몸이 차갑고 그다음에 소화력도 정말 약해요. 그래서
뭔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화돼서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쌓여서 이 부분들이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증상들이 훨씬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몸이 많이 차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중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썼던 통비탕이라든지 아니면 곽형정리상 같은 이런 약들을 통해서 몸의 대사 기전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상체 비만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등이랑 그다음 팔만 정말 살이 많이 찌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어깨도 넓고 체격도 전체적으로 다 좋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소양인에서 주로 관찰되는 체질이고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화나 아니면 열이 위로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 겨울에도 우리가 얼음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음료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입에 달고 사신다든지 소화도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갑자기 폭식, 과식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소양인들은 위쪽으로 올라간 열이 꺼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는 양격산화탄 같은 강력한 약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 때 형방지황탄 같은 약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약을 통해서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한방 치료하면 또 침 치료 빼놓을 수 없는데 비만을 치료하는데도 침이 사용이 되나요? 네, 비만 침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소 부위의 어떤 해결책을 비만의 약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침 중에서도 저희가 주로 쓰는 부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방분해 약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방분해 약침은 안쪽에 있는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약침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허벅지라든지 아니면 뭐 팔뚝이라든지 복부라든지 이런 부위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순환 장애를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강화 약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아까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대사 기전이 정말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때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게 결국 안쪽에 있는 기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대사 기전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약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독소를 배출하는 약침들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피부도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뭐 배 쪽이나 아니면 등 쪽이나 이런 부분 특정 부분에 많이 쌓여 있을 때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약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으로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척추질환 치료에만 사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신기한데요. 네, 추나 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네. 척추 관절 질환은 가장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국 비만이라는 것들이 내 몸의 관절이 틀어지고 거기서 막히고 순환 장애 생기고 이 부분들이 비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특징적인 우리 비만이 생기게 되면 특징적인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북이형 자세라고 해서 상체 쪽으로는 등이 많이 굽고 어깨가 벌어지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거북목 변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어깨 쪽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깨 쪽이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뒤쪽으로 넘기려고 하면 서로 부딪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뭐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이런 식의 증상들로 다 이어지게 되고 목은 항상 뻣뻣하죠. 승모근 쪽이 항상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만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목 뒤쪽에 이쪽 부분에 뭔가 동그랗게 버섯처럼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버팔로 험프라고 하는 버팔로 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세포들이 침착이 되고 옆에 있는 콜라겐 섬유들과 같이 엉겨 붙으면서 살처럼 그렇게 두툼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바로 빼줘야만 어깨와 그다음에 상부 쪽에 호흡이 다시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복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엉덩이는 처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근육들은 앞쪽으로 너무 부풀어 오르고 종아리 쪽도 이제 뻣뻣하게 굳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 걷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허리 쪽과 그다음에 무릎 쪽과 발목 쪽에 걸리는 부하를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거북이형과 캥거루형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만을 치료할 때 추나요법 활용이 되면 좀 좋을까요? 네, 보통 이 부분들은 많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평소 때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만인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한방 치료 중에서 추나 치료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만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근육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 몸의 밸런스가 틀어져서 뭔가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을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 여성분이셨고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셨네요. 94.6kg. 꽤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60 초반대였기 때문에 BMI 지수가 34.6 정도가 나오셨어요. 34.6이라면 이제 초고도 비만 바로 직전 단계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척추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얀색 부분들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피하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등에 또 많이.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많이 눌리다 보니까 지금 3, 4번, 4번, 5번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에 24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디스크가 많이 달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가서 허리 통증과 더불어 체중 감량까지 같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리 쪽의 통증을 먼저 잡아주면서 체중 감량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약을 2가지를 병용을 했었어요. 안쪽에 있는 체중을 줄여주는 한약들을 먼저 같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 디스크를 흡수시킬 수 있는 약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몸무게에 저희가 목표치를 70대에 도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총 감량이 70한2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치료를 중지하고 이제부터는 본인의 힘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만 질환과 동시에 척추 치료까지 동시에 진행을 했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만 질환 한방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체중이 늘면 이 관절 질환의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네,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무릎 하중의 관절의 부하가 1이라고 봤을 때 체중이 내가 젊을 때보다 10kg이 늘게 되면 1.6배 그리고 체중이 내가 젊었을 때보다 20kg이 늘게 되면 1.9배, 거의 한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연구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보다 임상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관절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무릎 관절에 늘어나는 이제 하중을 설명을 해주셨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살부터 좀 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다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말고 허리에는 얼마나 이제 좀 하중이 가해지나요? 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하중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 내 복부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처지고 이런 척추의 전만 자세에서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내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들은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비만인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직 하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앉아 있을 때 이럴 때는 허리 하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인들은 척추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히 좀 우리가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최우성 원장님 모시고 비만과 척추 질환의 관계 자세히 좀 알아봤고 또 그에 따른 한방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도 살펴봤거든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비만이 생기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의학적으로도 정말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자아존중감이 정말 낮아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비만은 치료가 힘든 질환이기는 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에요. 네. 본인의 적절한 노력과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꼭 한번 밖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